안녕하십니까. 제2장 뜻이란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이 없죠. 그 당시에 이 단지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결국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우리 안중근 의사의 모습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이거 작은 글씨에 나오지만 천국에 가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단어들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실상은 다 쉬운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용법만 생각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주로 넉, 얼,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과연 정말 우리의 그 뜻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관한, 실천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앞서서 좀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는 이왕이면 일찍 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니까 잘 기억하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넉과 얼 그리고 뜻, 순수 우리말이라서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우리는 뜻에 따라서 움직여요. 과연 그렇다면 뜻이 뭐냐?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죠. 뜻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뜻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넋이란 말이 있어요. 넋은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그 무엇인데 그걸 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넋나간 사람, 혼나간 사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넋나간 사람, 혼나간 사람에게는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신줄을 놓으면 아니 된다는 얘기죠. 넋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넋은 우리 일상 용어에서 자주 쓰이는 얘기입니다. 혼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혼백은 주로 조상신처럼 우호적인 혼령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귀신은 별로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나 혼백은 우리를 지켜주는 우호적인 이제 혼령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은 영혼에 해당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요즘은 더 많이 쓰지요.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조상의 혼이 깃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은 주로 형체를 가리키지만 조상의 혼백이 무슨 형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귀신은 주로 이렇게 형체를 지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유법에서 귀와 신은, 이 귀는 돌아갈 귀자를 써서 그 땅으로 돌아든다라는 얘기고, 신은 하늘로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 펼쳐지고 땅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귀자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풀이하는 것이죠.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의 그 혼백은 형태를 띠지 않지만 귀신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서 귀신이 나타났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조상의 귀신이라고 표현 안 하죠. 조상의 혼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얼은 뭡니까? 좀 더 의지적이고 집단적인 것을 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넋이 나가고 얼이 빠질 수 있지만 아무나 얼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면서 우리는 그의 얼을 본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좀 더 집단적이라는 것이죠. 넋은 위로의 대상이라면 얼은 그걸 따라야 하는 하나의 목표이죠. 그리고 누구나 넋은 있지만 얼은 뜻을 세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신은 결국 결의얼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기독교에서 신의 뜻을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미션 스쿨 할 때 미션입니다. 사명이라는 건 신이 시킨 일이란 뜻입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신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 문명을 일으킨 성인은 신명하게 일을 해서 오늘날 이런 사회를 이루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신명나게 일을 해서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뜻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거, 꼭 해야 하는 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뜻을 둔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과학의 뜻을 두는 거고 예술가는 예술의 뜻을 두는 것이죠. 공자님은 15세 학문의 배움의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뜻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뜻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나가서 누구는 마라톤의 뜻이 있지만 누구는 전혀 마라톤의 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와 남의 뜻을 모두 뜻 있게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뜻을 찾아보십시오. 과연 나의 뜻이 뭔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상적이지만 평화, 통일, 공정과 정의 이런 것도 하나의 뜻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환경, 기후, 지구 온난화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자원의 고갈 이런 거 생태 이런 문제도 당연히 뜻을 둘 만한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값어치를 두는 것이 바로 뜻을 두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할 만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의사, 열사, 지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의사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주로 순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를 들 수 있죠. 열사는 비폭력 방법으로 항거했지만 돌아가신 분들, 이분을 열사라고 합니다. 유관순, 민영환, 이준열사만 하더라도 병에 들어 죽었지만 어쨌든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다가 죽었으니까 열사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리고 지사는 오히려 주로 아직 살아계신 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죽은 경우는 이제 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신채호, 박은실, 박열 같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눠진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뜻 있는 삶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지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을 얘기하는 까닭은 바로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뜻이 있어야지 우리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바로 뜻을 세웠을 때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모두 뜻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큰 뜻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뜻깊은 일에서는 힘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에서는 힘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뜻이 굳건하지 못하면 힘이 따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큰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의지 얘기하는데 의미는 좀 약한 얘기예요. 의자는 좀 의지의 의는 좀 약하지만 의지의 지는 센 겁니다. 하다못해 의는 의향에 불과하다면 지는 투지와 같이 강한 걸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의지를 길러야 합니다. 투지와 같은 지를. 그래서 지사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함석헌이 쓴 책이 있죠. 역사를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제발 변화하는 가운데서 될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자. 이렇게 그 뜻으로 한국 역사를 새로 보겠다는 게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죠. 자, 여기서 과연 뜻은 어떻게 실천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자와 양명의 의견이 다릅니다. 주자는 뭘 알아야지 행동을 하지. 그래서 선지후행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합니까? 엉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선지후행 쪽인데 이 양명학은 지행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왜? 돌이 나오면 피하지 않습니까? 암과 행위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행 동일설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이 실천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철학자마다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례를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 뜻은 이제 가치를 갖는 것이고 어른 민족혼처럼 집단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힘은 실행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지가 뜻이라면 집단적 정신이 어리고 지행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힘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나의 뜻을 찾고 결의 어를 줬고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한 의사, 열사의, 지사의 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아까 얘기한 왕양명, 양명학에서의 그 사람이 원이름이 왕수인인데 왕수인 보세요. 아, 중요한 건 행위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행 동일설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위를 안 하면 오히려 알지 못한다 라는 게 왕수인 양명학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이 주제 마무리 다 쉬우니까 본문에 있는 걸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고, 학습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뜻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 기본으로 생각하고 뜻을 가지려면 해 보십시오. 그리고 뜻이 있으려면 그게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값어치가 사람마다 다르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의미가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의지를 낳는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뜻의 그 집단적인 모음을 얼이라고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 얼 같은 것이죠. 자, 뜻 있는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친구들과 크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삶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잡아서 우리 찬반 이 동수로 나올 때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 되니까 토론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 써보기 바랍니다. 이번 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